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대권 주자들이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PK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부산을 찾아 개헌 논의를 강조하며 정치적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부산 진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왕정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저는 헌법 개정,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하고 정말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대화 타협이나 민주주의 원리에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제안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가지고 좀 특강을 하러 온 셈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개헌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PK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내일 부산을 찾아 지역 경제와 미래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과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부산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북극 항로 개척 구상을 발표하며 PK 지역의 경제발전 방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며 PK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야 주요 대권 주자들의 연이은 부산 방문 속에서 PK 지역이 조기 대선 전국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시가 3,600억 원 규모로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빠르게 추경안을 내놓은 건데 그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중석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3,612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하순에 추경안을 편성했던 지난해보다 2개월가량 빠른 시점입니다. 이처럼 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산 경제는 물론 서민 가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들로 짜였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산무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연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백전 월 한도액과 캐시백 확대 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 수당을 2배 확대하고 고용전환 촉진 사업도 도입합니다.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15분 도시 필수 기반 조성 사업과 복지관 건립,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추가 재원을 발굴해 오는 6월쯤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주말 연휴부터 부산 지역에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면서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에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 중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닥친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남구의 한 주택대문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해운대구 한 주택가에서는 나무와 전봇대가 강풍에 쓰러졌고 오후 3시 40분쯤 부산 진구에서는 오피스텔 외벽이 추락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 가드레일이 넘어지고 건물에 설치된 간판이 흔들리는 등 소방당국에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모두 43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주말 연휴인 지난 2일부터 부산에는 사흘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남구 5, 6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부딪혀 기압 경도가 강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부산지방기상청 관계자입니다. 남쪽으로 기압골이 두 차례 지나가면서 북쪽과 남쪽 사이 기압 경도가 강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빠지고 나면 오늘 밤 예상 해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부근을 통과 중인 기압골은 오늘 밤 중으로 모두 빠져나가면서 강풍주의보도 해제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 간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된 가운데 중도 보수 측 후보인 전영근 예비후보가 최윤옥 예비후보를 포함한 5자 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중도 보수 교육감 단일화 통합추진위원회는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이었던 최윤옥 예비후보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시간 내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단일화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옥 예비후보가 빠진 단일화는 본선 필패이고 그것은 보수교육감 당선을 열망하는 시민에게 역사적 죄를 짓는 일이므로 중도보수 후보님들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계가 주축으로 추진한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부산상인은 오늘 오후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해 당초 30일 이내 일정을 9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산업법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회부 후 심사를 통해 본회의 심사와 의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1월 부산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부산 지역의 1월 광공업 생산 지수는 97로 지난해보다 12.1%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비 부문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122.4를 기록하며 8.6% 증가했고 대형마트도 13.7% 늘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오늘 반도체 검사용 소켓 제조 전문기업인 리노공업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당면한 어려움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리노공업 측은 회사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막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직원들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주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은 현장에서 들은 내용을 취합해 부산시 원스톱 기업 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서 매출 3,796억 원, 순이익 49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항 7부두 운영과 사상 최대 물동량 증가가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보유세 검토와 경상 경비 절감 등 자구 노력도 주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하루 종일 봄비가 내린 부산은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9.2mm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부산 앞바다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고 있다며 관련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5.7도, 습도는 7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